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달러 소폭 상승, 고용 둔화에도 신호 안준 파월.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 정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신 경제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자신감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지표를 보면 고용시장이 2년 전에 비해 확연히 둔화한 모습을 보였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고용시장 둔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낸 셈입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이날 자신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을 것이고 향후 정책 결정은 회의마다 지표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토 한국의 우크라 방어 도움 지원 뭐든지 환영. 나토는 러시아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자기 방어에 도움되는 지원이라면 어떤 것이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토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지원받아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분명히 사용하고 있으며 전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달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 동맹 복원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SMC 시총 1조불 터치 아시아 기업 최초.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미국 현지 시간 8일 뉴욕 증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시아 기업 중에선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달성한 기업인 TSMC의 시총은 세계 8위 규모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사로 꼽히는 한국 삼성전자의 시총은 TSMC의 절반을 밑돕니다. 투자자들은 지난 2019년 이전까지 삼성전자에 뒤졌던 TSMC가 약 5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로 꼽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다음 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TSMC가 올해 매출 추정치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폴더블 AI폰 갤럭시 Z 플립, 폴드 6, 갤럭시 링과 파리서 첫 선. 삼성전자는 금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2024 행사에서 올 초 출시한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이은 두 번째 AI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플립 6와 갤럭시 링, 갤럭시 워치 7, 갤럭시 버즈 3 등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1분기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이 310만 대로 작년보다 49% 급증했지만 중국 화웨이가 자국 시장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점유율 35%를 기록하며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아성을 무너뜨린 바 있습니다. AI 스마트폰과 폴더블폰의 장점을 아우른 갤럭시 Z 폴드 플립 6 시리즈 흥행으로 삼성전자가 왕좌를 탈환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배경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미국 경제가 정책 완화를 너무 늦게 해도 그리고 또 너무 조금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곧 금리가 인하되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71%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이 발언 후에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어떤 곳에서는 8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경기 침체로 가는 금리 인하가 되면은 또 시장에 또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또 우려감도 보이는 또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당분간 좋을 것 같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요, 참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강보합으로 양대 시장이 끝났는데요. 일단 중요한 모습은 반도체 쪽에서 일단 유리기판 쪽에서 강세가 좀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특히나 좀 냉각 쪽, 액침 냉각 쪽에서 뭐 GST를 필두로 좀 급등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우려되는 모습은 6월 시장과 좀 비슷한 모습. 2차 전지주가 월 초에 6월 달도 좀 강했잖아요. 근데 7월에도 초반에 좀 강하다가 뭐 어제 하루 좀 음봉이 나왔지만 이 부분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어제 살짝 음봉이 나왔는데 저번 주까지만 해도 또 분위기가 하반기에는 또 2차 전지를 봐야 된다는 분위기로 가다가 하루 음봉 나오니까 또 우려감을 또 얘기하는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도 이따가 뒤에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좀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니케이가 어제도 또 최고치를 달렸죠. 역시 슈퍼 엔저의 힘을 안고 지금 니케이가 달리는 모습. 우리나라 시장도 3,000포인트까지 좀 달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맞는 또 중요한 모멘텀들이 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힘내셔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모멘텀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금리 인하 수혜 섹터에 대한 흐름은 또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라운드에서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먼저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정규 장에 이어서 시간 외에서도 원전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17일로 현재 예정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7일에 체코 원전 수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 속에 강세를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간에서 움직였던 종목 보면 네, 에너토크 앵커님 자리하고 말씀 주신 있고요. 것처럼 협진과 HLB 글로벌 그리고 우리기술, 포커스 HNS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함께 체크해봤고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 확인해보면 좋을까요? 네, 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자, 우선 보면은 에너토크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협진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HLB 글로벌, 우리기술, 포커스 HNS 이렇게 좀 5개 짚어드릴 건데, 자, 우선은 에너토크부터 좀 보겠습니다. 에너토크 차트 상황부터 해서 체크를 해보자면 이게 3일째 지금 급등 양상을 좀 보여줍니다. 어제도 6%가량 상승이 좀 나왔고요. 시간으로도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분봉상으로 체크를 해보더라도요. 3분봉입니다. 막판에 거래량이 이제 1시 넘어서 붙으면서 좀 상승을 했고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막판에 거래량 붙어지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으로 시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살펴보자면 일봉으로 보더라도 당장에 있어서 약간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차트기 당겨봤을 때 저기 위에 10,000원대 자리가 매물벽 자리가 존재하기 크게 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 보자면요. 여기 자리가 되겠죠. 작년 초에 나왔었던 자리인데요. 여기 자리. 9,000원 넘어가는 자리. 이 자리가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근데 시간 내로 지금 상한가 흐름이라 9,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나와준다면 어차피 이제 체코 원전 이슈도 다음 주이기 때문에 한 번에 더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마 아침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싶으니까 수급 체크하시면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협진을 살펴보자면 가만히 바닥에 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1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가 터지면서요. 시간으로 역시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바닥에서 오랜만에 조금 오늘 반등이 나올 건데요. 3자 배정 뉴스 자체가 하루 정도 짜리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급등 나오는 것은 그냥 알아서 보시고 혹시라도 예상치 수급이 좀 크게 붙는다면은 그때 보고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HLB 글로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어요. 9.86% 또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이슈 자체가
주식회사 그 바라바이오라는 주식을요, 35만 5천 주로 59억에 신규 취득 결정이 떴습니다. 위로 인해서 또 시간에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매물벽이 좀 크게 존재합니다. 위로요. 오늘 뜨더라도 6,500원대 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종목 쉽지 않습니다. 취득한 건 좋지만 시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다음 주에 있을 체코 원전 수주 이슈 모멘텀까지 괜찮은데 이번 주는 그 다음 주부터 또 어떤 테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원전 테너가 조금 그래도 나름 강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그냥 이 정도만 오늘 일단 시간의 급등주들은 짧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장이 시원하신데요. 오늘 좋은 섹터와 승부주도 시원한 수익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특징 섹터부터 좀 짚어볼 텐데 처음에 이제 원전 얘기 나왔으니까 원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슈에 대해서 체코 원전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덩달아서 지금 프랑스 총선이 좌파연합에서 승리하면서 좌파연합이 내세우는 또 탈원전 정책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프랑스하고 지금 라이벌 관계로 경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우세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올라갑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원전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 모두가 지금 바닥권에서 돌려 세우는 차트 똑같이 생겼는데요. 대표님 보셨을 때 어제 제가 김성규 전문가님한테도 무거운 종목이냐 가벼운 종목이냐 했을 때 이제 단타는 가벼운 종목, 중타는 무거운 종목 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전 기술하고 한전 산업이 특히 한전 기술이 상한가가는 모습 보이면서 김성현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좀 유리할지 어제는 좀 무거운 종목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거든요. 어떤 선택을 좀 해주실 건가요? 이게 말씀 주셨지만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사실 크게 상관 있을까요? 이유인즉슨 각 종목마다 붙는 거래량 거래 대금액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일수록 당연히 많이 붙는 거고 중소형주일수록 좀 덜 붙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기관들은 중소형주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개인 싸움이냐 기관 싸움이냐 외인 싸움인 건데 이게 벌써 원전 이슈 자체가 요즘 최근에 단기로 붙은 게 한 며칠 됐죠. 그러면 이번 주까지 오늘 수요일인데요. 금요일까지 해서는 막판에 조금 이슈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17일까지 해서 이슈를 살펴보자면 다음 17일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긴 한데 뒤로 갈수록 아마 조금 가벼운 종목들보다는 무거운 종목들이 좀 버티는 모습이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오늘부터 해서는 가벼운 종목보다는 무거운 종목 보셔야 되고 몇 종목 체크해 드려보자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신고가 패턴으로 바로 전고점 뚫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PD님 말씀 주셨었던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패턴이에요. 어제도 거래량 굉장히 크게 터졌고요. 다만 이제 두 종목 다 조심해야 될 건 2022년, 21년 고점이라는 거예요. 그 고점이 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자면요. 확대해 볼게요. 보시면 22년 고점을 좀 뚫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 22년 초 21년도 때 고점이 슬슬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전 관련주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의 끝물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정말 금요일 이후나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수요일 날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을 보고 베팅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의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맞지 않다. 오히려 수주가 떨어지고 나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수주가 나오면 항상 그래요. 뉴스에 팔아라 이슈 소멸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업종의 테마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일까지만 보자. 빠르면 오늘까지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은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따라 들어가셨다면은 짧게 방망이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한 가지 개별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는 수급 특징주.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 순매수 순위 2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 다음으로 매수를 하는데 이 정도 규모면 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로 이번에 원전을 한번 포트에 담아서 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원전을 중장기 테마로 볼 수 있긴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현대차나 기아나 항상 몇 개월째 리딩을 하면서 좋은 수익을 내기도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수개월째 계속 강조 드리고 하고 있지만 조정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잖아요. 삼성전자 누가 좋다는 거 모르나요? 그렇지만은 보시다시피 차트에서는 4월 달에 큰 급락이 나왔기도 했었고 1월 달에도 큰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급등 이후에 항상 조정이 나와요. 네. 중장기로 가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수익이 나겠지만 중간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분명히 체코 원전 수주 이슈 터지고 나면 안 터질 수도 있겠지만 자 HLB 이슈를 얘기를 드려보자면 HLB에 대한 차트를 보고 잠깐 설명드려볼게요. 항상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요. 이슈가 터지기 전에 이슈가 되던 안 되던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제가 HLB를 수개월 동안 말씀드리면서 5월 16일 전에 무조건 다 파세요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다 파세요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월달 고점 찍고 나서도 이때부터 조심하세요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네. 똑같은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도요. 수주가 되던 안 되던 수주가 안 되면 더 떨어질 겁니다. 네. 수주가 돼도 떨어질 거고요. 조정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기다리고 수주 받고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 한국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요.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보자면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진짜 뉴스에 팔아라는 인식 자체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이슈가 소멸되면은 파는 것도요 너무나 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국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적당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비용 단으로 봤을 때 차라리 하반기까지 다른 섹터를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제 시장을 방어했던 섹터 중에요. 전력 관련된 섹터에서 특히 케이블과 또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시장을 방어해 줬습니다. 일단 어제 특징적인 모습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력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제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수요가 증가된다. 그다음에 이제 노후화된 케이블과 뭐 변압기 교체 수요 증가도 있었지만 어제 특히나 이슈 하나가 더 있었던 거는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게 지금 알루미늄 케이블 있죠. 전력 케이블에 대한 관세도 부과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나라 기업 LS 에코에너지가 또 미국에서 안전 관련된 인증을 획득하면서 또 이쪽 관련돼서 좀 훈풍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전력 케이블 변압기 관련된 sek터 HD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대장주 그 뒷단에 있는 종목들 투자의 관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전력망, 송배전 관련주들은요 계속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거 보셔야 될 게 트럼프하고 바이든이랑 이제 대선을 했을 경우에 우선 우위는 트럼프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나오던 누가 됐던 공화당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간에 결국 전력망 관련주들은 계속 수혜를 입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최근에 보면은 LS 에코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바닥에서 저항선을 나름 근처 자리를 지켜주면서의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꽤나 많아요. 예를 들면 대한증권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저항선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들이 조금 포착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었던 대원증권 같은 경우에도 저항 자리를 사실 6월 중순쯤 지켜주면서 보시면은 저항 자리가 지켜주면서 반등 포인트로 돌려 세우는 모습들 포착이 좀 되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HB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잠깐 살펴보자면 이 종목은 깨지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흐름들. 사실 H 일렉트릭도 일전에 한 수개월 전부터 작년 말에도 30만 원을 목표가 잡고 설정을 드렸었는데 더 높여야겠죠 사실. 그래서 전체사에서 봤을 때 LS 라인도 그렇지만 바닥을 한 번 이슈 터져서 4월, 5월에 급등이 나왔지만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림이 이제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 대선 맞춰보더라도 그 전에도 한 번의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심해 보셔야 되고요. 급하게 이 관련주들을 만약에 물려 계신다. 예를 들면 특히 이런 종목 많을 거예요. 대원전선이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4,500원대 이후나 이때 물리신 분들 꽤나 있으실 거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보자면 18,000원대, 19,000원대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자리를
다시 갑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다시 갈 겁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매출 확대 포인트가 너무 큽니다. 결국에 이제 중국산 제품은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국내 제품들이 엄청난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됩니다. 차트상으로도 어제 보면은 거래가 좀 터지면서 갔었던 LS 에코 같은 경우도 뭐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잘 보유하시는 전략을 유의하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섹터 질문까지 가겠습니다. 지금 꿈의 소재로 불리는 우리 유리기판주가 또 펄펄 끓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제 포인트가요. 전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도 냉각을 신경을 쓰면 전력이 감소하니까 꿈의 소재인 이 유리기판 쪽이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대표님, 근데 유리기판 쪽은 너무 기대감으로만 오른 거 아닌지 좀 우려는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기대감이 주식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번의 기대감은 이제 끝이 났고요. 두 번째 세컨 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오늘 또 가지고 나온 피롭스 같은 경우에도요. 항상 이 저항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1차 저항선은 여기 이탈하긴 했지만 다음 두 번째 바닥자리 크게 첫 두 번째 상승을 줬었던 3월 말에 상한가 자리의 종가 자체가 저항선 자리로 작용을 합니다. 이 라인에서요. 그러면서 돌려치고 있거든요. 요런 그림들. 그리고 어제 보면은 HB테크도 같은 이슈로 해서 급반등이 나왔죠. 네. 이게 신고가 패턴이에요. 정말 잘 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되고 있고.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은 ICD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지지하면서 돌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HMAC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뭐 PCB 뭐 유리기판 쓰지 않았지만 뭐 현재 엔비디아에서 블랙웰이라는 신제품을 꺼내들었죠. 네, 거기 이후부터 새롭게 추가될 제품들부터는 유리기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내각 시스템 관련해서 전력 소비도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열 효율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용이 될 거라 서서히 이슈는 계속 될 거다. 한 번 더 상승을 준다. 다만 짧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조금 지금부터는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실 실질적으로 수주가 잡히는 구간은 내년일 겁니다. 올해는 아니지만 계속 이슈화는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슈화 시점이 되면 항상 뭐 매도를 해야겠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모멘텀거리가 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롭스 같은 경우나 그 외의 종목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넣어두시고 다만 너무 급등한 뭐 HB 이런 테크 같은 경우는 제외하겠지만 바닥에서 돌리는 이런 피록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리기판 이슈들은요 한동안 계속 될 겁니다. 엔비디아에서 삼성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마다 이슈가 될 거니까요. 관심군에 꼭 넣어두시고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네, 대표님, 그 가격 전략도 짧게 알려주셔야죠. 여기 이제 추천주 얘기를 드리죠. 자, 오늘은 제가 그러면 피롭틱스를 원픽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 피롭틱스를 보면 차트 흐름에서 요 종가 라인이 있어요. 3월 말쯤 종가 라인인데 여기서부터 해서 저항해 주면서 돌려요. 그런데 거래량이 사실 이전 대비해서 엄청나게 터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자리가 나오는데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나와주다가 어제 거래량이 좀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좀 보더라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었거든요. 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좀 기대 심리 자체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 한두 번 정도의 움직임을 좀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분봉의 포인트까지 나와줍니다. 막판도 거래량이 좀 붙긴 했어요. 절대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한 번에 더 상승은 나온다. 그러면 그 전에 고점이 어디까지 열려 있냐? 바로 여기 자리. 여기 보시면 나름의 박스 자리가 나와주죠. 여기 자리. 그래서 매수는 뭐 한 현재가에서 보다 한 22,500원, 한 23,500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 대응하시고 좀 더 내려오면 분할 매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제가 짧게 보긴 하지만 조금 높여서 25,000원 이상에서 26,000원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26,000원 돌파하면서 27,800원으로 간다 그러면 3만 원대 초반 이상으로 해서 신고가 패턴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매수 대응하시고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네,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가 부분에서 22,500원에서 23,500원 부분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시원시원하게 제 분량까지 잡아 먹으시면서 아주 명쾌한 해석 감사합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2라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주 2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뉴스탁 유창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그러면 어제 주셨던 우리 수익률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함께 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주셨던 승부주 일진전기고요. 5.12%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또 했습니다. 네, 어제 전력 전선 관련주들도 잘 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5%대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AS 하면 될까요? 네, 어저께 전력 전선주들이 좋았습니다. 일진전기도 뭐 아주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5% 정도 상승을 좀 주기도 했고요. 이제 그 매물대를 좀 돌파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라면 어제하고 그저께 월화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그 저항 돌파, 28,000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보신다라면 외국인들 그 기간은 뭐 지난 6월 27일부터 연일 순매수고요. 외국인도 어제 그저께 상당히 많은 물량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본다라면 충분히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뭐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 근데 이 전선, 케이블, 변압계,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뭐 재령전기도 그렇고, 네. 뭐 일진전기도 그렇지만은 지금 근데 일진전기도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이시면 앞으로 저희 하반기 포트에는 이 전력 설비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겠네요. 사실은 뭐 전력 관련돼서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는 주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위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 전선 전력 관련돼서는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계속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약간 이제 급등락을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은. 근데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 중심으로 HD 현대일렉트릭 차트 보신다라면은 최근에 약간의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그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기죠. 그러니까 이게 단타를 치려고 HD 현대일렉트릭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수익 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냥 꾸준하게 약간 눌린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하고 일정 가격 이상 올라왔을 때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계속 홀딩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난 5월 달하고 비교해 본다면 벌써 한 2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좀 길게 보면서 끌고 가신 전략이 좋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 질문도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금리 인하 관련돼서 또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반기 통화 정책 관련된 뭐 보고를 하면서 네. 고금리는 이제 경기에 위태로운 영향을 준다. 네. 그러면서 이제 9월에 대한 금리 인하를 또 많은 분들한테 기대감을 어마어마하게 선사를 했단 말이죠. 네. 자, 그 9월 금리 인하 자꾸 그쪽으로 기우는데 정말 믿어도 될까요? 이 정도? 뭐 저는 지난번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전 여전히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발언들을 계속해서 종합해 본다라면 뜬금없이 5월달 FOMC가 있었을 때 이제는 물가보다도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래서 그때 왜 이 물가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발언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한번 말씀드렸었고 지난번 FOMC에서도 약간의 이제 금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언하진 않고 약간 매파적이었다라고 다들 해석을 좀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매파적인 게 아니었다. 그리고 오히려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전 여전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지표들 보시면 CPI가 되었든 고용 지표가 되었든 다 금리 인하를 가리키는 모습이었고 어저께 상원이었죠. 상원에서 발언할 때도 금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어제 내용들이 썩 좋은 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리에 대해서 좋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장률, 고용 뭐 이런 걸 다 봐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리가 꼭 경기가 안 좋아야지 인하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면 현재 물가, 뭐 고용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보험적으로 선제적으로 뭐 일정 수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필요하다라고 지금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 어쨌든 기대는 해볼 만한데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재밌는 발언을 했습니다. SNS 상에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분들이 훌륭하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 네. 그 이유가 어저께 보니까는 테슬라 마크에 우리 태극기 문양을 해가지고 이제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보니까 테슬라를 가장 많이 매입한 나라가 우리나라 그쵸. 국민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네. 이런 부분을 보니까 어제 또 니케이도 사상체육과 또 경신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뭔가 따로 노는 느낌이잖아요. 네. 자, 그럼 국내 시장 유창현 대표님이 계속 좋은 얘기 해주시지만 네.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들 봤을 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국내 시장 전망 좋게 보시는 거죠? 저는 전망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뭐 혹자는 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한국 증시에 관련된 코멘트를 하니까 한국 증시가 잘 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도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열 몇 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어저께가 이렇게 제 데이터 보니까 그 10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중국의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더 크다라는 그 데이터도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증시가 나스닥, S&P 계속 신고가 연속적인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러셀 지수는 오히려 어저께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가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계속 연중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만 코스닥이 못 가고 있는 거죠.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에코프로가 되었던 이런 큰 종목군들이 워낙에 고점에서 많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가 못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AI 반도체, 뭐 테슬라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 뭐 엔비디아가 얼마가 올라왔느니, 어떤 기업이 몇 배가 올라왔느니 하시는데, 뭐 한미 반도체가 10배 이상 올라왔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도 1월 대비해서 10배 이상 올라왔고요. 삼양식품도 일단 빼놓으면 안 되죠. 삼양식품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우리나라도 역동적인 것이고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공매도에 계속 안 좋은 발언들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이 사줬으니까 그 반증하는 걸로 좀 사용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증시가 좋을 때는 같이 좋다. 다만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지금 상승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 혹은 하락장이라고라도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오히려 내가 시장 수익률 대비 더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가 지수만 보고서는 우리나라 너무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 또한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박스권에 갇혀서 지루하니까 이제 서학으로 이제 투자를 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시장 좋아지면 또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인데 국내 투자 비중을 높이시되 그래도 뭐 서학 투자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도 잘 될 수 있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개별주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 현대차가요. 어저께 이제 파업은 다행히 또 6년 연속 파업은 안 가기로 하고 이 협상이 잘 돼갖고 좀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네. 또 미국에서 그 판매법인이 또 피소 또 이제 소송이 하나 시작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 자체에서 제일 예민한 그 조작이라는 키워드 네. 전기차 판매량이 조작됐다라는 키워드가 좀 예민하게 또 반응하면서 현대차랑 기아차가 좀 추세 이탈을 좀 강하게 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 보실 때 이게 지금 펀더멘털을 훼손을 줄까요? 이 관련된 내용들이?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도요타처럼 차량 인증 조작이 아니고 네. 또 이게 조작이 확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즉각 대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이지 현대차가 주도를 해서 어떤 판매량을 조작했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현대차가 정말 주도를 해서 조작을 했으면 어떻게 보면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IRA 관련해 가지고 세금을 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했을 수가 있는 것인데 글쎄요. 그거 조금은 괜히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현대차가 처음 뭐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것도 아니고 했을 때 현대차가 주도를 해서 하진 않았을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법인 내에서 왜냐면 우리나라도 BMW를 판매를 할 때 여러 딜러사들이 이제 사업자를 내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어떤 브랜드를 판매를 할 때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의 회사다 보니까 현대차가 직접적인 판매를 하는 거지만 해외에는 특히 미국은 그게 아닙니다. 생산자와 판매자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GM이라고 테슬라라고 하더라도 테슬라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대리점, 영업점을 통해서 판매를 별도의 법인을 통해서 판매가 된다는 걸 보신다라면 그 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대차 그룹의 어떤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기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되었든 지금은 전기차 판매보다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판매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가 다시 뭐 20만 원대가 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시면서 삼성전자 HBM 퀄텍스 테스트 통과 못했다 혹은 뭐 그 파운더리 다 지금 문제 생겼었다 그래서 웨이퍼 다 드러냈다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는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루머에 치달리면서 하락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해주셨거든요. 분할 매수 관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러한 소송 관련된 이슈로 모멘텀의 훼손은 없을 거다. 펀더멘털도 튼튼하니까 이럴 때 우리가 분할 매수를 조금 담아보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주주분들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차인 대표님의 오늘 승부 이슈는 어떤 이슈로 승부를 내실지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다시 중요해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화면으로 탁 네. 나갔으니까 당황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에너지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한 달 정도, 2달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쪽이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이 워낙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이 움직이지 않으면
좀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좀 뜸해질 수 있고 또 저는 사실은 그건 좀 좋은 건 아니지만 대왕고래 이슈가 좀 발생하면서 또 관련해서 어떤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에너지 부족 사태는 계속 나올 거고요. 지금 제가 오늘도 요거 잠깐 걸어오면서 땀을 엄청 흘렸거든요. 이제 아직 장마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한 다음 주 정도 지나면 이제 장마가 거의 끝나게 된다라면 진짜 폭염은 그때부터고 그러면 전기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블랙아웃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체코 원전 수주죠. 한 30조 원 될 것이라고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나온 뉴스들 보면 되게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 업체가 약간 러시아하고 약간 긴밀한 관계다. 그러니까 워낙에 프랑스는 원래 러시아하고 약간 친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온 뉴스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 미국 워싱턴에서 하죠. 그래서 지금 중간 너무 멀다 보니까 중간에 하와이 좀 들리셨는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나토 회의에 체코가 갑니다. 체코도 가고 우리나라도 가고요. 그래서 원래는 5개국만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10개국으로 10개국 정도로 더 늘어났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 안에 체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게 서로 사진만 찍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라면 분명히 또 원전 관련돼서 세일즈 외교를 하겠죠. 특히 이제 발표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체코랑 정상회담이 없다라면 이거 우리나라가 수주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긴 할 수 있는데 체코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조율이 좀 제재되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죠. 테슬라가 차량 인도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차량 인도량이 좀 늘어났다고 하는 게 전혀 의미는 없었어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ESS 쪽, ESS의 어떤 가정용 ESS 공급이 9.2기가와트급으로 9.4기가와트급이네요. 9.4기가와트급으로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예상치 2배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용 파워웰과 상업용 메가팩의 배터리 성장 모멘텀이 확인되면서 테슬라 주가도 더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ESS 시장은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110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2030년 정도가 된다라면 2,6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300조 정도 이상의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이다 전망되고 있고요. 오히려 그 이상의 시장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리포트들이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삼성 SDI가 1조 원 규모의 ESS 공급 계약 맺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도 나왔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차량용 셀 생산 라인을 ESS로 좀 전환시키는 작업을 좀 했고 관련돼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는 적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ESS 사업 부분이 조금 개선되면서 그 적자 부분 상당히 좀 메꿨다라는 평가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셀업체들 ESS 시장에 진출한다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규제할 때 배터리 관련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차트 하나 좀 보여드린다라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구리 차트입니다. 근데 지난 그 5월 5월 말 5월 중순까지 구리가 급등을 했다가 조금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조정이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 6월 말 들어 다시 구리 가격이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기술적 반등을 주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최소한 쌍봉을 향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또 구리 이슈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 수요가 좀 어마어마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발표된 뉴스를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최근에 이제 이게 198 메가와트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198 메가와트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가 2,177톤의 구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어진 데이터 센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에어컨 한 대에 들어가는 게 구리가 23kg, 전기차에는 80kg 정도 들어가고요. 보잉 747개도 860kg 정도 구리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 데이터 센터에 2,177톤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지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구리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또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력을 소모했을 때도 그 발전기를 지어야 되는 거고, 또 아까 이제 어저께 이제 전력 인프라가 움직였던 것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되었든 원전이 되었든 아니면 뭐 ESS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거기에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족한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서 원전, 신재생 에너지, 화력 발전소를 짓는 것인데, 여기에 전기를 생산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동해 전기 발전소 지금 생산 가동 중단되었죠. 왜냐하면 다른 원전에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그걸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이쪽에 대한 어떤 투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노후화된 인프라 투자도 계속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에너지 관련돼서의 어떤 섹터는 계속 주목하셔야 된다. 다만 과거처럼 단순하게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패러다임이 좀 변화된 부분들, 그래서 원전이라든지 ESS 또 뭐 SOFC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ESS 관련돼서 조금 특화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얘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서진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ESS 관련해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시장에 거의 뭐 서진 시스템의 제품이 독보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미국에서 보시면은 글로벌 선도 업체 뭐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다 서진 시스템과 거래를 하고 있고, 특히 1위하고 5위 기업이 최근에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위 기업에 대해서 발주가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경쟁 업체가 그 생산 라인에 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 1차 벤더에서 탈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LG 에너솔루션이 치고 들어간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출 성장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서진 시스템은 공장을 이미 베트남 쪽에 예전부터 집중을 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짓고 있었습니다. 뭐 안테나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중국에 공장이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가 정권이 들어서든 뭐 바이든 정권이 연장이 되든 계속 이어질 것이고, 특히 최첨단 시스템, 최첨단 기술 쪽으로 해서 배터리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진 시스템은 그런 거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중국을 우회하고 있다는 부분들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삼성 SDI가 좀 대규모 1조 원대 계약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삼성 SDI하고도 ESS 관련해서는 그 계약을 했었던 과거의 전력이 좀 있습니다. 물론 삼성 SDI를 무조건 서진 시스템이 가져온다고 말은 못하지만 미국 쪽이고요. 또 미국 관련해 가지고 서진 시스템이 이미 높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미국의 시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서진 시스템의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ESS 시장이라는 게 약간 하반기 쪽에 계약이 좀 몰려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수주를 하고 설치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수주를 해서 좀 상반기에 설치를 하고 또 하반기에 수주를 하고 이런 패턴들이 조금 이어지는 것을 좀 최근에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진 시스템도 최근 몇 달 동안은 대규모 계약 소식은 없지만 이제 슬슬 대규모 계약 소식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조금 더 우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3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3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2라운드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었고요. 서진 시스템에 관련된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핵심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 모멘텀이 남아있죠. 시간 외에서도 어제 원전주가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에너토크와 의리기술 좀 살펴봤고요.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다시 중요해지는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피롭틱스 그리고 서진 시스템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도 우리 시청자분들 8시에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